사실 예상에는 관심이 가니까 또 보이카 이런 쪽 보이카 또 가다 보면 예산으로 좀 뒷받침이 돼요. 모델이라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뭐 법이 문제가 있던 어떤 터치까지 우리 한국 내에서 지금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또 한국도 개인섭 이런 상황에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가 중요한데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뜻대로 학교에 약간 실적을 그런 차원에서 좀 뭔가 이렇게 공공회의센터가 그만큼 앞길을 잡는 그런 역할을 제도적인 부여를 받아서 하게 가능하는 나름대로 저희 테이블에서는 김승호 교수님, 문정석 교수님, 신하사 교수님, 차이용 교수님, 김동숙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PDC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저희 근본 공공외교센터 자체가 공공외교의 PPP에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외교, 민간, 정부, 그리고 기업 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나 정부별로 관할하는 공공외교의 경우 정부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그렇게 재단된 메시지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맞추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PDC 센터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예산을 받은 후에 제도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 관리 그리고 어떠한 성과물을 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NPO 또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정부의 예산이 매우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리고 또한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측과 긴밀한 관계를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근본 PDC 센터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여러 분야의 기관과 혹은 또 참여자들을 통해서 많은 분야들의 그런 참여를 독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근본 PDC 센터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커리큘럼, 또는 어떤 성과, 보다 생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탱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끄러워 그게 공부하게 그거는 잘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외교관이라는 게 이제 그 오피셜 소프트 외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다가 이제 본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김유단이라고 만든 정부 관리들 그나라에서 작년에 서울대생들 데려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도록 했는데 외교 기념 공공외교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기념 공공외교라는 이름이라고 동티모르 친선 회장님 야만 선생님 그동안해가지고 공공외교 사업의 실행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동티모르 친선 회장님께서는 우선 예산이 유명하느냐 우리가 고기상하 예술예를 개발하게 되면 많은 큰 마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과 가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대해서 이제 대지 이런 것을 이렇게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발전을 초래하는 청년들을 교육시켜주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공공의 목적인 우호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이야기에서는 국회나 이런 데서 공공의 협사나 포럼을 활성화해가지고 예산을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그 애국인 대상으로 아리랑을 공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은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를 줬고 또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원 삼사 학생대전자 이런 결합을 시켜서 우리 조선의 중요한 성과와 또 전통의 또 현대에 발전된 그런 이상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울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원 태릉의 육군사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활용도 전시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활용도 전시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이들이 평시에 수련하고 전시에 생활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전시 그 파레이드와 이런 것을 소개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높이고 가는 전시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도 통일 신뢰 이유가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 신뢰 이유로 가자면 지속가는 환경화 정책이 중요하고 또 국제적 그런 기반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기교와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교를 통해서 이 기반을 넓히면 이런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1년에 생겼으니까 23년 차 들어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우리 이 프로들이 한창 되니 이 프로 과장이죠. 참 여기 가서 인정을 받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지금 우리가 공공기업 분야에서 가장 그 액티브한 센터가 그 센터 퍼블릭 디플로마시의 작아 보이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야. 그렇잖아. 그러나 진짜 그 첫째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그것이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퍼블릭 섹터에 이번 대회입니다. 김동규 사학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 이 김태한 박사와의 오랜 우정 때문에 참아오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테이블에서는 모든 여기 구루가 전문가가 계셔서 우리가 가진 질문을 한 큐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문제가 공공기관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문광부에서도 하고 뭐 외교부서도 하고 뭐 여기 코리아 파운데이션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 후진성 때문에 관리들 같은 경우는 밥그릇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해외 문화원에 얼마나 많은 문화원에 보내면 외교부를 사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는데 이걸 컨트롤 타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코디네이트 센터로 해서 그렇게 좀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뭐 외교부를 제안하기에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그렇고 조 교수도 그렇지만 정부위원회라는 게 종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인사도 없이 없어지고 거지부지되는 게 한국 사회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차제 공공위원회라는 좀 느슨한 그런 조직을 하나 갖추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위원회를 갖추면 또 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랭스 프린시플하고 한 길이만큼만 컨트롤 정부에서 관여하고 나머지는 자유에 맡기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관에서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 섹터에서 워크 투게더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운영의 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위원회가 가장 유명한 게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만 하더라도 문지와 장비가 싸우는 경우가 있고 미술계와 음악계가 늘 그 연간예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공공의견은 좀 아웃바운드니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느슨한 그런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납세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모든 재원이 대부분 우리의 또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예의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외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마음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의 마음을 훔쳤는데 저도 오늘 아침 10시 반에 여기 오면서 ECC 내가 이대 강의를 꽤 많이 해봐서 이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부터 나는 마음을 넣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계속 잃어갔습니다. 이래갖고 내 저 아내가 여기 졸업생이고 난 결혼식도 여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좀 어수선하고 이래서 야, 이대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새로운 이런 기간을 오픈하면서 참석자의 마음을 혹시라도 조금 잃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높진 않았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코이카의 TV랑 코이카의 희망 로드 같은 홍보 영상을 통해서 MBC에서도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는 쪽이 이런 국제 정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들 파워국,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나라가 언론적으로도 조금 터치를 하기 어려운 데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4번 그룹이고요. 제 이름은 임세은이고 저는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발협력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워크숍에서 저희 4번 팀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희는 전문가분들은 안 계시고 다 학생분들만 여기 지금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그룹에는 2명의 개발 협력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제 여러 명의 언론 홍보 영상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 그 PPP와 공공외교에 관련해서 한번 저희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라고 선정을 해봤는데 저희가 내린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개발협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2명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공공외교에 관련돼서 개도국을 원조로 지원하고 또 언론 홍보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언론이 협력하여서 과연 공공외교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려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뭐 답은 없지만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는 2가지로 그 전략이 2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DCF와 코이카를 이제 합쳐가지고 공공외교를 조금 살려보자 하는 건데요. 이 와중에 컨텐츠에도 저희는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외교를 하면은 선진국 사회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21세기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에 이제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IT 기계 자체를 개도국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도국에서는 뭐 텔레비전이나 심지어 이런 마이크, 캠코더 이런 기본적인 IT 기기들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소속에 들어있는 EDCF가 ODA 타입으로서 IT 기기를 원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이제 코이카와 다른 민관 이런 사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IT 기술을 교육을 이전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이카는 무상 원조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이제 특히 교육의 트레이닝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EDCF와 코이카가 서로 협력을 해서 IT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IT 기계를 원조 형식으로 주고 IT 교육 또한 이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컨비네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IT 기계를 주면 뭐 하느냐입니다.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들겠습니다. 이런 아랍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괜찮은 내용 같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좀 옳지 않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언론 홍보 영상학과 언니들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새로 타겟팅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지금 기존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컨텐츠를 사용한다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드라마나 아니면 예전에 대장금이라든지 목욕탕집 남자들 맞나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정서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이런 문화가 가득한 드라마나 미디어 콘텐츠를 문화 전문가들, 외교부 소속에 되어 있는 문화 전문가들이 골라서요. 이것을 이제 개도국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기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플러스 KBS나 SBS, MBC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들도 조금 더 공공외교에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정말로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공평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고 되겠지만 이게 이제 소셜 마이트잖아요. 그런 면에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 대상으로 한국 문화나 교육을 하고 지금은 또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를 어저께 졸업한 윤보라라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에는 학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양한 전공의 분야의 분들이 계셨어요. 크게 미술, 교육,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오신 정치국제부 기자분 한 분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미디어에 대해서 관련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중앙일보에서 주로 이제 중앙데일이라는 영자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슈를 전달해 주는 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매체들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갖는 거부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한국 독자들은 또 민족주의적인 어떤 색채가 없으면 구독을 중단하고 좀 이렇게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하면 좀 읽을 맛이 안 난다 이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 겨냥해서는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버릴 수는 없고 외국인들이 갖는 거부감 때문에 네,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려대 고고미술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세 분 계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미술이나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기록 문화가 갖는 강점이 전 세계와 비교해 보아도 우수한 정도로 아주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로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 문화를 세계로 이제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관련 기관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홍보 작업이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주관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대 공공외교센터 같은 민간 부문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 7번 테이블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그 코디네이션 조정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비슷한 기관들 간의 조정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펀드 문제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지 이제 그게 우리나라 외교력으로도 좀 더 직결될 수 있다는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이야기로 네,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